경매가 무조건 돈 버는 게 어딨어요. 무조건 돈 버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고 위험도 많고 공부도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여기 살면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청년 도심 공공주택 월세 지원 계속, 이런 것들 보면 '그래, 이 정도는 해 줘야지. 월세 지금 비싸고 집값도 멀어 보이고 당장 숨이 막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정책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고 자산을 만드는 사람의 시선으로 이 구조를 조금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여기 살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 세게 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정책을 정리를 해보면, 정부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짓고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을 합니다.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최대 2년 전세 사기도 막아주고 저리 대출도 계속 이어갑니다. 이게 왜 좋아 보이냐면 당장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불안도 조금 덜해지는 거고 하루하루 이제 버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는 거죠. "힘드니까 도와주는 거다." 이 말 맞아요. 근데 시선은 저는 여기서부터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하는 사람의 시선과 투자를 하는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책을 조금 차갑게 보면 살 수는 있게 해주지만 올라탈 수는 없게 만드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월세를 깎아주고 주거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막 20만 원씩 3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이 내 집인가요? 아니죠.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국가에서 빌려주는 돈이에요. 결국 이 집은 내 자산이 되는 건 아니죠. 시세가 오르면 그건 집주인의 자산이고 내 인생에는 남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월세를 살고 있고 월세로 내야 되고 여전히 소비자로 남는 거죠. 여기서 꼭 짚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 이야기하는 짜장면,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짜장면 값이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이고, 월세 지원을 20만 원이면 지금은 큽니다. 근데 5년 후에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월세는 당연히 오르겠죠. 관리비도 오르고 생활비도 오르고 세금도 오릅니다. 지원금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플레이션은 지원받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있어도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서 같이 올라타요, 이 인플레이션에. 하지만 이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으며 그 위를 뛰어넘는 가격을 바라보기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하고 있는 사람이고, 경매하는 분들이 이 영상들 많이 보실 거예요. 경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구조는 아주 저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주택은 결국은 관리 대상이에요. 경매는 플레이어죠. 내가 실제로 이 경매라는 투자자로서, 경매하는 투자자로서 게임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경매가 무조건 돈 버는 게 어딨어요. 무조건 돈 버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고 위험도 많고 공부도 필요하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는 분명합니다. 자산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작은 돈이라도 소유의 경험을 좀 얻어보고 시세를 좀 느끼고 황금성을 배우다 보면 이 월세로 살고 공공주택에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조금은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을지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주택 살지 마세요. 여기 살면 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이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저는 거기 사는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안주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고, 잠시 쉬는 곳으로 쓰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숨 돌리는 공간은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구조 안에서 평생을 뭔가를 계획하지 않으면 자산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자본주의에서는 자산을 만들어야 되고, 이 자본을 어떻게 만들고 자산을 어떻게 쌓아 나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경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살면서 만족을 하고 내가 저축을 하고 뭔가를 운영하고 뭔가를 투자해야 되는 돈들을 그냥 생활에 써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월세가 올라가고 이 월세를 내가 다 충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는 그 인플레이션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가난하게 부자랑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공공주택은 피난처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축은 아니에요.
출구는 결국은 자산이고, 자산은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실물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정책은 나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정책을 이야기하는 나라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건 사실이지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자산을 만들어서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책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같은 입장에서 청약, 로또 분양 이런 것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움직이고 막 실행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쌓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또 우당탕탕하면서 배우다 보면 또 얻게 되는 소중한 지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만족하고 이런 것에 안주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과는 좀 멀어지니까 나만의 세상에 갇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경우는 자산이 또 확 늘면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월세 아파트 앞에 외제차들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저도 예전에 일을 했을 때 막 그런 것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동차 관련된 일을 좀 했었는데, 그 일하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자산에 잡히나요? 이거가 지금 내가 지금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쪼끔 우회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를 왜 막 우회하면서까지 거기 살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살고 싶으면 그냥 자산을 쌓아서 그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그냥 살면 되는데, '안정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곳에 살면서 조금 착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이 만약 거기 산다고 그러면 거기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봐라.'라고 작은 조언을 이야기해 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서울 집값은 더 올라갈 것 같고,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뉴스만 봐도 평당 몇 천만 원, 몇 억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 자산을 모으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경매가 됐든, 이제 저는 경매라고 있기 때문에 경매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경매뿐만 아니라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좀 공부를 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산으로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에 대한 것들을 계속 좀 흐름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연말인데 거리 나가 보면 많은 분들 술 먹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집에서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부동산 공부도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 연말인데 사람들도 좀 만나고 이러면은 예전같이 막 연말 분위기는 안 나더라고요. 꾸준히 저도 영상 보면서, 그리고 새해에도 이렇게 저렴하게 어떤 그냥 방구석에서 제 생각 정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친근하게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